6월 8일 목요일 뉴스데이입니다. 트럼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남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에 앞서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탄핵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오늘 밤 코미 전 국장 청문회는 CNN 등이 슈퍼볼 수준으로 중계합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시작되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앞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만남에서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린은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의 내통 의혹, 즉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코미는 트럼프가 다른 만남에서는 자신에게 충성심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구름으로 묘사하며 자신은 러시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미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트럼프에게 직접 확인해 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미는 오늘 밤 청문회에서 자신과 트럼프의 접촉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직접 증언할 계획입니다. Mr. President, what message do you have to Jim Comey ahead of his testimony? I wish him luck. Thank you, everybody. 지상파 방송들이 모두 청문회를 생중계할 예정인 가운데 CNN은 코미 청문회를 미 최대 TV 이벤트인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 비유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성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 정치권은 급속히 탄핵 국면으로 빨려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최대 관심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위장 전입은 죄송, 탈세와 땅 투기 의혹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북핵과 사드 외교 현안에는 원론적 답변만 내놔서 야당은 공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401호, 501호, 502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징역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방북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적격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밤사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판결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통진당 해산 반대 신념은 그대로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혁신주도 성장 등 현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소신 발언을 이어가면서 가장 먼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회는 이틀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이념 편향 여부와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과거 5.18 신인군 판결과 관련한 증인신문도 진행되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2014년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것은 헌법 해석 범위 내였다면서도 최종 결정에는 동의한다고 했고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은 사과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일자리 추경의 성패는 민간 일자리 확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래서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고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를 협의할 예정인데 보고서 채택에 무리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용수 방통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차출하면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방통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꼼수다. 국민의당도 얄팍한 돌려막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찍어내듯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환호작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꼼수 인사를 철회하고.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최근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투쟁에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또 한 번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전문가를 임명했다며 긍정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오늘 새벽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대기업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지 6개월 만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삼성의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 씨가 오늘 새벽 0시쯤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뒤 6개월을 채웠고 검찰도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 없어 풀려난 겁니다. 현행법상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이모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 개입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인물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처음입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온 장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장 씨는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이모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속된 뒤부터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태블릿 PC 등 최 씨에 대한 단서를 여러 차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이 장 씨 사건과 같다며 함께 선고하기 위해 구형과 선고를 모두 미뤘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며 남은 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장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 소환돼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유섬나 씨는 어제 오후 2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만입니다. 유 씨는 그러나 자신은 도피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유 씨는 디자인 업체 모레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0여억 원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병언 일가는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며 청해진 해운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소유주라는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오전 중으로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유 씨의 동생 혁기 씨의 행방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논란 속에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를 평가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드는 일단 발사대 2기만으로 부분 가동될 예정입니다. 구경금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부대의 실제 사업 면적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국방부가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런 기준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사업 면적이 약 10만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2차례로 나눠 7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공유하려 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 70만 제곱미터는 공여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사업 면적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보다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미 배치된 사드 전력을 그대로 둔 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배치된 사드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현 사드 체계는 24시간 상시가 아닌 정기적인 작전 형태로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발사대 4개의 보관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장비 성능과 운용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는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합동감찰반은 감찰 시작 20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두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하여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하고 이영렬 전 지검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한 사람당 10만 원 가까운 식사를 제공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성격으로 볼 때 경력금을 뇌물이나 횡령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과 잦은 통화를 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했지만 일선 검사들에 대한 예산 집행 권한을 갖는 만큼 경력금을 준 건 청탁금지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에게는 상급자의 제의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당시 같은 식당에 있던 또 다른 손님들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다른 방에서 검찰과 언론 관계자 등이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모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졌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물론 돈봉투에 든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찬 참석자 중 한 명이 제보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또 다른 기사에서 취재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식당에 다른 손님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을 아는 이가 화장실을 가다 마주쳤고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식당에는 검찰과 언론 관계자 등이 별도의 저녁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간부와 청와대 고위직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모 인터넷 업체 고위 임원, 검찰 출신 변호사, 언론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입니다.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 간부가 포함된 이 모임 역시 부적절한 성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참석자 가운데 돈봉투 만찬을 목격한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법무부 감찰에서 별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자리의 음식값은 인터넷 업체 임원이 지불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고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를 협의할 예정인데 보고서 채택에 무리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용수 방통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차출하면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방통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꼼수다. 국민의당도 얄팍한 돌려막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찍어내듯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환호작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꼼수 인사를 철회하고. 6월 8일 목요일 뉴스데이입니다. 트럼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남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에 앞서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탄핵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오늘 밤 코미 전 국장 청문회는 CNN 등이 슈퍼볼 수준으로 중계합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시작되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앞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만남에서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린은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의 내통 의혹, 즉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코미는 트럼프가 다른 만남에서는 자신에게 충성심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구름으로 묘사하며 자신은 러시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미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트럼프에게 직접 확인해 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미는 오늘 밤 청문회에서 자신과 트럼프의 접촉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직접 증언할 계획입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모두 청문회를 생중계할 예정인 가운데 CNN은 코미 청문회를 미 최대 TV 이벤트인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 비유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성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 정치권은 급속히 탄핵 국면으로 빨려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최대 관심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위장 전입은 죄송, 탈세와 땅 투기 의혹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북핵과 사드 외교 현안에는 원론적 답변만 내놔서 야당은 공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사력 입지 못한 처사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401호, 501호, 502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징역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방북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적격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밤사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윤치윤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판결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통진당 해산 반대 신념은 그대로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혁신주도 성장 등 현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소신 발언을 이어가면서 가장 먼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회는 이틀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이념 편향 여부와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과거 5.18 신인군 판결과 관련한 증인신문도 진행되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2014년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것은 헌법 해석 범위 내였다면서도 최종 결정에는 동의한다고 했고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은 사과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일자리 추경의 성패는 민간 일자리 확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